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즉 청와대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자 청와대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말이 되는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싱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청와대가 준비하고 추미애 장관이 실행할 이른바 강도 높은 검찰의 인사, 어떤 성격일지가 이제 남은 관건일 텐데요. 대표적인 여권 인사인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또 마침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 씨름입니까?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이 불가능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요. 고발하면 또 검찰이 수사하겠죠? 예. 아니, 근데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해야죠. 그런 건 못하게. 아니, 원래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거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요, 검찰을 보면. 예.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그럼 사표내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표받을 사유가 돼요. 아니, 저는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해요. 지금 보시면은 검찰총장을 힘으로 제압해야 되고 안 따르면 사표 내고 나가 뭐 이런 말까지 해요? 정말 반헌법적인 이야기고요. 난 제 양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 나가도 많이 나갔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유시민 씨가 아니에요. 저 유시민 씨가 지금 아마 한 1, 2년 안에 자기 모든 불꽃을 다 태우고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유시민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 이건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집권 세력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못한 걸 막기 위해서 임기제를 뒀습니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것을 힘으로 밀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야말로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고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사고를 그것도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유튜브라는 본인 말대로라면 언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언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론이 저런 이야기를 뻔뻔히 할 수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다는 건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좀 부끄러운 표정을 지어야 기본적 인간의 염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분들이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이 정권 분들은 굉장히 오만해요.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절차, 과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놓고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현재 야권에 대한 것이나 국민들에 대한 것이나 검찰에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목표를 향하면은 보질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 보지 않고 마치 양쪽을 가린 경마처럼 뛰어가는 게 이 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저도 검찰 출입기자 했습니다. 예. 당연히 절차가 있고요. 예측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 가면은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옛날에 서울지검에 유명한 검사가 한 명 있었어요. 예. 이 사람 딱 하면 인사하면 자기가 이제 머리를 굴려 인상을 다 만들어요. 예. 그럼 옆방에 있는 검사들 와서 물어보면 나 어디 갈 것 같아? 대충 맞아요. 왜? 예측 가능하니까. 조직의 안정성은 예측 가능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측 불가능한 걸 100배 양보하더라도 전 정권이 자기들한테 칼을 들이대는 검사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인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지금 안을 청와대의 1급 비서관들을 만들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에 이광철인가요? 민정비서관이 이분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검찰 출신도 아니에요.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이라 법조인 출신이 아닙니다. 2명의 변호사 출신이 검찰 인사를 자주지한다? 누굴 넣겠어요? 자기 마음에 잘 드는 사람 넣겠죠. 조직 안정성보다는 특히 이 두 사람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범자예요. 조국 사건의 공범자라고 최강욱 씨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사를 만든다? 뻔하지 않습니까? 나를 수사한 사람들한테 대한 적개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인사를 가지고 와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인사를 한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저도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으로 안 되면 힘을 써야 된다 할 때 조폭을 떠오르잖아요. 근데 유시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분은 유시민 작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어요. 나는 정치를 내려놓고 지식 유통업자가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직업을 바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수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법치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도 못 믿고 법도 못 믿으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뭘 믿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믿고 싶고요. 또 다시 한번 떠올라요. 기존의 동양대 총장한테 내가 시나리오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나 아니면 검찰을 못 믿어서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 복사한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놨습니까? 근데 지금 또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무현 이사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그게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 더 이상 그렇게 시나리오를 자꾸 쓰셔서 법치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조폭 같다라는 이 발언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특정한 게 아니라 그럼요. 예. 법을 안 따르는 평상시에 사람들에 그런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한 거죠. 네.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이른바 조만대장경, 조적조가 또 나왔습니다. 조국 교수가 과거에 썼던 글인데요. 함께 보시죠. 얼마나 많으면 세간에서 8만대장경 같다. 조만대장경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을까 싶어요. 조국 교수가 과거 이렇게 썼어요. 이른바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우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사를 당시 탄압하는 듯한 국면을 조국 당시 교수가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세상 알겠구나. 요거를 바꿔보면요. 추미애,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세상 알겠구나.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김병민 박사님. 네, 조만대장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 총장 하면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검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윤석열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가장 목소리 높였던 게 현 정권의 수많은 인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트위터에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시절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쏟아낸 적이 있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은 어찌 됐든지 간에 명백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걸 뒤집어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러한 수사를 야 우리 적당히 하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가자면 되겠어? 라고 덮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을 가자고 하는 주장이 물밀듯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물밀듯이 일어날 겁니다.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게 문재인 정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단 있게 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건대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에 윤석열 총장 인사만큼은 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모든 명분과 실제 가져갈 수 있는 실익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안영환 의원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것처럼 이해 충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과 그리고 추미애 현 장관 같은 경우도 관련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속에서 유재수 부시장이 민주당 전문위원회를 거쳐갈 때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를 지냈던 상황이었고 울산시에 단수공천했던 송철호 시장의 단수공천 당시에도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이해충돌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검찰 조직의 인사에 살금살금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만약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의 의혹을 가질 정도로 인사를 남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앞서 조국 전 장관이 썼던 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조 전 장관의 조금 전 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만대장경 이번 글인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니까 최동욱, 윤석열을 둘 다 청와대가 찍어낸다. 법무부 장관이 찍어낸다. 그걸 비판하는 기조로 조국 교수가 당시에 글을 썼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 밑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검사 간부급을 만약에 법무부가 찍어내는 인사가 나온다면 지금 조국 교수의 글이 고스란히 다시 법무부와 청와대로 향하게 되는 국면일 것 같습니다.